안녕하세요. 야함상가 보이는 라디오 DJ 황호진입니다. 오늘 이제 10월 27일 첫 노래로 다듀의 이제 거품 안 넘치게 따라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주제가 뭘까요? 오늘의 퀴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유, 보면서 이거 대답하려고 하지 마요. 뭔가 느낌상 날씨도 이러니까 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정말 합니다. 양아치인 것 같습니다. 다 보고 같지 않습니까 하면 참 네.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예 뭔가 선곡한 노래들이 다 그런 류라서 설마 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제 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음. 술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분위기를 낼 때 마시는 술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죠? 와인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데이트 할 때 와인과 스테이크 막 그런 느낌 안 드나요? 글쎄요, 저는 뭐 그래 보질 않아서 모르겠네요. 막걸리와 김치전인가요? 아니 저는 아예 술을 잘 어, 안 마시니까. 그렇긴 하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와인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양한 와인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색깔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에 따라서 화이트, 그다음에 레드 와인, 그리고 마지막인 로제 와인이 있는데요. 화이트만 하얀색이잖아요. 뭐 진짜 하얀색은 아니고 투명한. 아니 깜짝 진짜 놀랐네. 진짜 백지 그 하얀색이 아니죠. 저는 약간 그 막걸리처럼 되게 아유. 하얀 와인이 있나. 깜짝 그거는 놀랐네. 쌀로 내리지 않으면 나올 수 있나요? 신기하다. 진짜 안 드셔본 거 아니 알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와인이 있는 줄 알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 성당 가가지고 와인 많이 먹어야겠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와인의 색깔을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색깔에 영향을 주는 안토시아 안토시아닌이라는 것 때문에 안토시아닌.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포도 껍질에 있는 성분이에요. 맛있겠다. 이제 예로 들면 네. 좀 쉽게 말하자면 이제 포도즙을 포도 껍질과 같이 네. 오래 놔둘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이 나와서 와인색이 더 짙어집니다. 약간 보랏빛을 돌기도 하고 빨간빛을 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이 많은 와인인데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색으로도 나뉘긴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뭐 전문가 말로는 이제 세부적인 맛이라는 것에 의해서 또 와인을 나눈다고도 하네요. 세부적인 맛에는 한 3개에서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알코올 농도, 두 번째는 당도, 세 번째는 이제 탄산가스량, 그리고 네 번째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떨 때 먹는다 막 그런 식이라서 이게 기능을 치는 곳도 있고 안 치는 곳도 있어서 3-4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세세한 세부적인 맛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색에 따라 나뉜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포도 껍질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와 함께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이 이제 포도 껍질과 함께 오래 발효되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안토시아닌과 이제 타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그 타닌은 예전부터 많이 제가 말했었잖아요. 네. 뭐 음식 소개할 때마다 뭐 타닌은 항상 나온 것 같아요. 어허. 차 같은 거 말할 때도 나왔고. 어허. 타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요. 몸에 들어오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닌과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간 레드 와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화이트 와인이나 그 다음에 로제 와인보다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와인을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당연히 집이 좀 부유하다 하면 와인 저장고가 있겠지만 없으면 뭐 냉장고나 뭐 좀 서늘한 곳에 놔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포도주를 이제 세워서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병채를. 네. 그러면 이제 코르크 마개가 그 코르크 마개의 역할이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이게 그냥 세워져 있으면 물이 안 닿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건조해지면서 말라지면서 비틀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서 포도주가 이제 비싼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꼭 포도주 같은 경우는 비싼 식초. 코르크 마개가 이제 촉촉하게 젖도록 약간 사선으로 눕혀가지고. 비스듬히 눕혀놔야 됩니다. 아니 그것도 있어요. 미국에 이제 13억인가 18억짜리 포도주가 한번 경매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네. 그걸 이제 부잣집에서 예전에 좀 세워놨다가 한번 이제 파티 때 풀었는데 그 식초가 돼가지고 18억짜리 식초.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야, 18억짜리 식초면은 엄청남죠. 이야. 아 음식할 때도 못 써요. 그 정도로 쉬면.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세부적인 맛으로도 나뉜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레드 와인이 다른 와인의 이제 색으로 이제 레드 와인으로 나뉘고 나서 세부적인 맛으로도 나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과일 맛이 많이 나는 레드 와인이고요. 이런 과일 맛이 많이 나는 레드 와인인 경우는 발효를 오래 시키지 않아요. 만들 때부터. 그래서 약 깊은 맛은 느낄 수 없는 와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오크통 그 영화 보면 옛날 영화 보면 포도주를 약간 나무통에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해적들 영화들 보면 무슨 꼭지 같은 거 나와 있는데 그거 막 네네네 도끼 같은 걸로 땅 치면은 막 쫙 나와가지고 막 네네네 먹는. 그거에 이제 넣어서 발효시켜 가지고 이제 이게 엄청 오랫동안 발효시키더라고요. 진짜 짧게는 한 6개월, 4개월 그 정도 하고 길게는 수십 년 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서서히 맛이 변해가면서 깊은 맛이 나기 시작하죠. 뭐 향이 좀 짙어진다든지 이제 풍미가 깊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질감도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급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거의 오크통에서 발효 기간이 긴 비싼 축의 와인에 속합니다.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만큼 손이 많이 가니까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비싼 거네요. 네, 하여튼 비싸다.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레드 와인 세부적인 맛으로 나눴을 때 처음에 과일 맛이 많이 나는 레드 와인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술 못 마시는 분들도 이제 그냥 맛있게 조금 알코올이 들어간 뭐 과일 주스 그런 느낌으로 드셔도 괜찮은 것 약간 같습니다. 칵테일 같은 느낌인가? 칵테일이 더 셀걸요. 칵테일도 도수가 높은 건 높은 거라. 그런가요? 그렇죠. 잠시 이제 다른 와인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레드 와인 다음에 네.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네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허연 게 아니라 투명한 거. 네. 막걸리 아닙니다. 네, 막걸리가 아니라 허연 거. 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네. 샴페인이 그러면은 하얀 와인. 네, 샴페인이 그 중에 화이트 와인이에요? 하나예요. 그 진짜로? 네. 야, 나 천재인가 보다. 쌍파뉴. 네, 그런 거. 야, 꼬냑 뭐 그런 머리가 것도. 좋은가 보다 내가. 좋은 아니.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죠? 아니, 혹시나 해가지고. 뭐죠? 세탁인가요? 이미지?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뭐냐면 색깔이 좀 투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데 청포도만 쓰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화이트 와인은 되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포도를 쓰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있는 세 가지 포도 중에 두 가지가 적포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밖에 이제 하나의 종류의 청포도만 쓰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포도 이제 주도 뭐 브랜드가 많고 종류가 많잖아요. 화이트 와인 네. 중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어떤 포도를 쓰는가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도주의 색은 이제 안토시아닌 양에 달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와인은 이제 레드 와인이랑 다르게 발효를 시작하기 전에 즙과 껍질을 분리시켜 버려요. 아, 빨갛게 안 되게.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이 좀 투명색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묽은 사과 주스 색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죠. 맛있겠다. 술 안 좋아하신다며요? 아니, 사과 주스. 아, 사과 주스 맛있죠. 델 엑스트 지금 맛있어요. 이제 또 이제 이런 네. 화이트 와인은 네. 레드 와인이랑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과일의 신선함과 섬세함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긴 시간 저온에서 잘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이제 조절하는 실력에 따라서 화이트 와인의 맛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발효조를 사용해서 서서히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키면 과일 향이 극대화되고 과일의 맛이 좀 섬세하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까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와인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네. 하니까 소믈리에 분들이 그렇다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세기 전에는 그 백포도주가 네. 맛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발효조가 20세기 좀 말에 발명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대다수의 화이트 와인은 이제 좀 신맛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무미건조한 뭐 약간 물맛? 약간 쩌리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와인 축에서는. 약간 쩌리 같은 느낌이죠. 근데 쌍파뉴나 아까 말하신 샴페인 같은 경우는 비싼 축에 속합니다. 지금 와서 비싸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비쌌어요. 예전에도? 네. 그 두 개는 원래 술 중에서도 비싼 축이에요. 그건 원래 비쌌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거의 약간 쩌리 같은 느낌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효조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제 화이트 와인의 이제 최고의 생산지는 대체로 독일이나 프랑스, 도이치란트. 상파뉴 네. 지역에서 생산됐는데 그 이유가 다 서늘한 기후 때문이라고 하네요. 독일이 그런가? 그 다 더울 순 없잖아요. 독일을 안 가봐가지고 이거 뭐 프랑스는 가보셨나요? 프랑스도 안 가봤으니까 이거 뭐 누가 보면 그쪽만 안 간 줄 알겠어요. 아깝다. 그래 보일 수 있었는데. 잠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로제 와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제 로제 와인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로제 와인은 이제 와인 중에서도 과일 맛과 신선한 맛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좀 가볍게 즐기실 분들한테는 좋은 와인인데요. 실제로도 이제 뭐 피크닉이나 가든 파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까 가볍게 즐기면 좋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점심 식사 전에 가볍게 식전주로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네. 이게 도수가 높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반주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와인을 반주로 하기는 약간 좀 심한 좀 그렇죠. 좀 이런 이제 로제 와인은 차갑게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제 와인을 마실 때 차갑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마 그 무슨 레스토랑 가면은 막 이렇게 얼음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레스토랑에서는 거의 로제 와인을 취급을 안 할 거예요. 단가가 좀 싸서.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해봐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그렇죠. 양주 먹을 때 뭐 아닌가 보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겠네요. 뭐. 얼음 이렇게 막 많이 있는 데다가 그냥 이걸 그 병째로 꽂아가지고. 아 그렇게는 아니에요. 포도주는. 아 그래요? 네. 괜히 말했네. 아이고. 디바인더라든지 뭐 다른 네. 걸 써서 하지. 네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괜히 말했네. 이제 로제 와인은 색만 봐서는 단순하게 이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세 개 한 중간쯤이라고 보여져서 뭐 두 가지를 섞었나 안 섞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약간 좀 붉은빛이 도는데 연한 음, 그런 장미빛, 연한 장미빛이라고 음, 해야 되죠. 뭐 그런 빛이 띄어서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화이트 와인과 마찬가지로 로제 와인은 발효를 시켜서 깊은 맛을 내는 와인은 아닙니다. 일단 음. 이제 아까 포도 같은 경우는 바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바로 분리한다 했잖아요. 네. 얘는 조금 놔둬요. 진짜 조금. 아, 좀 살짝 냅뒀다가 네, 그래서 그다음 색깔을 건져내는구나. 네. 아, 건져낸다고 하니까 뭔가 확 느낌이 다른데요. 아무튼 약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보면 되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화이트 와인이랑 똑같은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똑같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발효를 시켜서 깊은 맛을 내서 먹는 와인이 아니라 오래된 와인보다 숙성한 지 별로 안 된 로제 와인이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볍게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세 개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봤잖아요, 와인을. 네.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세부적인 맛을 통해서 나뉜 그 와인 중에 이제 스위트 와인이라고 단맛이 강한 음, 와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와인들보다는 당연히 스위트 와인이니까 단맛이 강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스위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선. 설탕? 네? 너무 단순한가요? 아니, 달다 그래가지고. 아유, 순간 입에 나올 뻔했네. 네. 약간 그 저거 뭐야, 저 매실 액기스 만들듯이. 그건 아니고요. 설탕 이제 넣는 줄 아니었네. 그건 아니고 일단 이제 스위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분이 높은 포도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당분이 높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진짜 뭐 생각하면 아실 텐데 이거는 말린 게 다 당분이 높아지잖아요. 수분이 빠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포도를 말려서 그 당분을 농축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포도를 얼려서 당분과 포도즙을 분리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균을 이용해서 당분을 좀 더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설탕 넣으면 되는데. 아, 이 사람아. 단맛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자꾸 그 설탕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감자 찍어 먹어요. 감자. 포도주한테 그러지 말고. 아이, 참.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네. 포도의 당분을 높이는 걸 통해서 이제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데요. 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수확한 포도의 포도즙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아요. 8배, 10배 그 정도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당분이 이제 알코올로 바뀌기 전에 네. 빨리 발효를 중지시키거나 효모 작용을 멈추게 해서 알코올로 바뀌는 걸 막아야 되는데요. 빨리 먹어야겠네, 그러면. 아니 그거 처리는 다 하죠. 아, 그렇구나.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말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힘들다고는 하네요. 아, 그 바꾸는 게. 손이 많이 가니까. 아, 그래서 이제 천연 당분을 남게 해서 달콤한 와인을 만드는 건 좀 사진을 보니까 뭐 이게 진짜 포도를 얼리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은 포도를 키우는데 추운 지방에서는 포도가 얼어요. 너무 추워서. 그걸 일부러 그 상태에서 재배해서 그냥.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비싸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비싸 보여요. 손이 많이 가니까.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대체적으로 잘못하신 게 있어요. 포도주에 대해서 비싸면 포도주가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도 이제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16년 세계 랭킹 1위 먹은 포도주가 얼마게요? 갑자기 물어보네. 1위 정도 하면은 한 200억? 에? 200억이요? 너무 많이 갔나? 아까 제가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1억? 아니, 그보다 낮아? 한 2천. 한참 내려야 될 것 같은데. 200.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0보다 낮아요? 네. 그러면 한 12만 원? 에이, 그냥 말하는 게 낫겠네요. 네. 7, 8천 원 합니다. 7, 8천 네, 원이요? 이번 연도 세계 랭킹 1위 먹은 포도주가 오. 7, 8천 원에서 환율 때문에 그런데 뭐 대충 보면 한 7천에서 9천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한 6달러, 5달러 뭐 이 정도 되는 건가? 한 7달러 그 정도? 음. 이제 텍스 떼고 그러면 어. 한 9천 원까지 가죠. 막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많이 사드시면 좋을 것 같네. 아 근데 이게 와인은 또 그 호불호가 강해요.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맛이 있고 안 좋아하는 맛이 강해서 그냥 그 좋아하는 와인- 것만 먹는 네, 거야. 좋아하시는 거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보고. 뭐 이제 우정호 DJ님 같이 술 쓴맛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술을 그냥 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술 취하는 것 때문에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혹시 달달한 술은 좋아하세요? 칵테일이라든지? 그래서 뭐 별로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모스카토라고 이제 어렵네. 아니 모스카토. 뭐 모스카토라고 술은 알코올 함량이 있긴 한데 네. 약간 화이트 와인 색깔에다가 아주 알코올 농도가 낮아요. 근데 포도의 달달함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거의 샴페인급인가요? 아니요? 그럼 어떤 느낌을 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샴페인 먹으면은 되게 거의 알코올 거의 못 느끼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샴페인마다 다르긴 한데 뭐 느낌이냐면 모스카토가 이제 웰치스 아시죠? 네. 그 맛도 여러 가지잖아요. 포도 백포도주 네. 백포도 주스 네. 거기서 이제 탄산을 넣고 약간의 알코올을 넣은 느낌 맛있어요. 아, 웰치스에다 소주 섞은 느낌이구만. 굳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언급을 해주시니 뭐 네 그렇다고 보면 되죠. 네.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여자분들도 좋아하는 술이라 거의 음료죠. 뭐요? 아니 눈빛이 갑자기 바뀌어서 여자 아니, 이 사람이 아니 난 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나 임자 있는 몸인데. 그럴 수도 있죠. 남자 좋아하는 것보다 낫지. 남자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 좋아할 수도 있지. 나는 난 아니면 임자도 되지. 있고 다른 여자는 제 눈에 안 들어와요. 네? 갑자기 내가 이상해졌네.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반박을 하시는 거죠? 복수하겠어. 마음껏 해보시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와인이 있는 건 알았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로제 와인은 솔직히 오늘 처음 들어봤네요. 주변 분들 중에서 이제 소믈리에나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았을 때 룸메이트 같은 경우가 그쪽에서 일해서 저렴한 가격의 와인들을 많이 맛보긴 했는데 입맛에 영 안 맞더라고요. 와인은 좀 느글느글거리면서 술도 아닌 것이 단맛도 나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더라고요. 약간 근데 성당에서 먹는 와인은 싼 거겠죠? 싸죠. 완전 싼 거겠죠? 그렇죠. 성당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주지 않나요? 교회에서 주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성당에서는 네, 그 줘요. 미사할 그거 때 동그란 빵 같은 거 네. 주잖아요. 미사할 때 그 성찬식. 이게 하잖아요. 거의 무조건 뭐 거의 다니시는 분 대부분 하시죠. 네.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네. 안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어제 근데 그 교회는 당연히 싼 거 쓰겠죠. 이 사람아 교회는 안 13억짜리 하지 쓰겠어요? 하긴 13억짜리 한 잔 한 잔이 몇만 원씩인데 그러면 진짜 피다. 두 손으로만 덜덜덜덜덜 한 잔 더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하긴 느낌이. 그러긴 하겠다. 비싼 거면. 네. 싼 거니까 그렇게 막 줬겠지. 그럼 성당 거덜나요. 그 11조 그런 거 21조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성당 자체 내에서 와인을 만들지 않는 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서도 포도주를 직접 담그는 데도 많았어요. 많이 만들죠. 왜냐면 네. 걔네들 만들어가서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교회 이름 딴 뭐 포도주도 많은데.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택배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뭐 가져오려면 마차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래 걸리고 또 가져오다가 식초되고 그러니까 음. 그냥 차라리 그냥 어째 그쪽 동네 양반들은 이제 뭐 근처에 포도 많이 심으니까 뭐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냥 뜯어가지고 포도잔 만들어가지고 생각해 고급 성당이나 예전 중세 시대 때 이제 성당이나 교회 신부님들은 좀 고급지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치즈 얘기했을 때 치즈도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치즈와 와인이잖아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진짜 고급스럽게 이게 그렇네요. 이게 엄청 고급스럽네. 단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약간 뭔가 고결한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해요 이 양반들이.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자들이었네. 그래가지고 그 서양 양반들이 이렇게 막 그 저 교회 같은 거 막 다 때려 부시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랬구나. 그래서 교회나 예전 성당에 은식기가 많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생각보다 성당하면 딱 네.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또 은식기가 또 음. 떠오르니까 장것이- 장발자. 이 사람이 내 걸 훔쳐가. 아니 그건 기본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 약간 코젯 뭐 이런 양반들. 코젯. 뭔 얘기다 이렇게 졌지? 참 많이 가네요. 뭔 얘기다 이렇게. 그 성창식 맞아. 그런 제가 얘기다.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작했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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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요즘 와인 되게 싼 것도 엄청 많거든요. 뭐 진짜 싼 거는 뭐 요즘에는 팩으로도 와인이 많이 나와요. 조그만한 팩으로 피크닉 할 때. 그런 건가요? 네. 약간 팩소주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팩 소주에 와인 들었어요. 오. 그런 게 한 3,000원 해요. 하긴 우리나라는 소주지만 다른 나라는 와인 뭐 이런 거니까. 네. 맥주 이런 그거 해서 이제 피크닉 할 때 거. 많이 커플들이 들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팩소주 가져가는데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도 팩 와인? 많이 들고 가요. 요즘에.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불타는구먼. 그러셨구나. 아니 우리 술을 안 마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DJ님 보고 한 말이 아니고요. 이제 저는 그러신 분들도 있구나 라는 뜻에서 했는데 뭐 그렇게 복수하겠어. 받아들이시면 뭐 부서지겠어.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다시 만드는 한번 거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순수하고 네. 결합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곡으로 술제이의 오빠야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빠야 내랑 둘이 딱 이제 달달한 그 말 한 번 더 해도 자꾸 더 해도 자꾸 네 생각나고 심장이 터지 삐긋다 누가 네 괴롭히면 확 막아 던지 삐기다 야 내 어떤 놈니 만난다고 깔롱 좀 지겠다 안 지기나 오랜만에 장